고생했어 네 글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볼펜 자국이 조금 번진 편지였는데요.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복순 어머님, 올해 72살이세요. 남편분과 결혼하신 지 올해로 딱 46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46해.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묵직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의 사연을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정성을 담아 읽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께 용기를 내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2이고 남편은 75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6, 29대였으니까 참 오래도 살았죠. 남편은요, 선생님 진짜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제 생일에 생일 축하해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준 적도 없고 결혼 기념일엔 그냥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많이 울기도 했고요. 왜 저 사람은 표현을 안 할까,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해 결혼 기념일엔 제가 먼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몰라. 딱 두 글자였어요. 그냥 몰라. 그날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도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선생님. 올해는요, 달랐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 10월 14일인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조용히 뭔가를 내밀었어요. 꽃다발이었어요. 노란 국화랑 하얀 안개꽃이 섞인 꽃다발. 저는 눈이 번쩍 뜨여서 이게 뭐야?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꽃다발 밑에 있던 작은 쪽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접힌 쪽지를 펼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생했어. 네 글자였습니다. 딱 네 글자. 저는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46해 동안 제가 얼마나 그 네 글자를 듣고 싶었는지 남편은 알까요, 모를까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토닥이지도 않고 왜 우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이 무뚝뚝한 게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구나. 그냥 그 사람 방식이 조용한 거였구나. 저도 그걸 알면서도 평생 말로 확인받고 싶었던 거구나. 근데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서운해요. 왜 46년을 기다려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꽃다발이요, 아직도 말려서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연이 혹시 저 같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 용기 내어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원 최복순 드림. 복순 어머님 편지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목이 여러 번 메었어요. 고생했어. 네 글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 겨우 네 글자잖아.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평생 기다린 말일수록 짧을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어머님이 그 네 글자에 왈칵 우신 건 네 글자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그 네 글자 안에 46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버텨온 세월, 말없이 밥 차려온 아침들, 아파도 내색 못했던 날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그 작은 쪽지 한 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머님 사연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공감만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머님이 더 단단해지실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이게 만든 거예요. 복순 어머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남편이 무뚝뚝한 게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저는 이 문장 앞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남편분이 올해 꽃다발을 가져오신 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닐 거예요. 어머님이 46해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셨기 때문이에요. 무뚝뚝한 사람 옆에서 서운해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차리고 혼자 울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 그 힘. 그게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거든요. 젊을 때 참아 못했던 말들이 살날이 줄어들수록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75살 남편분이 꽃을 사서 쪽지를 쓴 건 어쩌면 그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걸. 그건 어머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복순 어머님, 당신의 인내가 그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서운함은 틀린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놓아도 돼요. 어머님이 편지 말미에 이런 말을 쓰셨죠. 왜 46년을 기다려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감정 완전히 정당해요. 서운한 거 맞아요. 억울한 거 맞아요. 26살 새색 씨가 생일에 아무 말 없이 잠드는 남편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챙기고 그 긴 세월을 표현 없는 사람 옆에서 보내야 했던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건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요, 어머님. 그 서운함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이제 없어요. 서운함은 오래 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몸 안에서 굳어버려요. 돌처럼요. 그게 쌓이면 정작 좋은 순간이 와도 온전히 느끼질 못해요. 꽃다발을 받아들면서도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네 글자밖에 못 써? 가 먼저 나오고.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왈칵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님 마음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세 번째, 당신도 이제 표현하세요. 기다리는 사람만 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 이제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평생 표현해줬으면 하고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어머님도 먼저 표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남편분한테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 꽃다발 고마웠어요. 그 꽃 말려서 간직하고 있어요. 표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한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들으면 달라져요.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의미 있었구나를 확인받을 때 움직이거든요.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게 남편분한테도 용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 자신한테도 표현해 주세요. 46해를 버텨온 자신한테 나 정말 수고했다고. 그 말 남편한테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에게 기대지 않고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네 번째, 무뚝뚝함의 언어를 다시 배울 시간. 우리 세대 어른들, 특히 어머님 세대 남편분들 표현을 못 배우고 자란 분들이 많아요. 그 시대의 사랑해를 입에 달고 사는 남자는 철없는 사람 취급받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나약함이라고 배웠던 분들이에요.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없이 새벽에 출근하는 것, 아프다 하면 병원 데려다 주는 것,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 어머님, 남편분이 우시는 어머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 사람 방식에 안아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이랑 오래 살면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 통역사는 다름 아닌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미 46해 동안 그 역할을 해오셨어요.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그 통역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순 어머님, 그 꽃다발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노란 국화가 좀 바래도 하얀 안개꽃이 다 말라도 그 꽃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절대 바래지 않아요. 46회의 무게를 버텨온 두 사람이 나눈 4글자짜리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혹시 어머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가 무뚝뚝해서 힘드신 분들, 표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쳐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는 거일 수 있고 두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제는 먼저 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나 오늘 좀 외로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당신이랑 오래 살아서 좋아요. 이런 말들 어렵지만 꺼내보세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 공기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순 어머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 꽃다발 받으시던 날 남편분한테 뭔가 해드리셨나요? 혹시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올려드리세요. 아무 말 없이. 어머님도 그분처럼. 그게 어머님 방식의 나도 고마워요가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복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편지 덕분에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오늘 조금 더 따뜻해졌을 거예요. 4글자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한테 4글자 건네보세요. 고생했어. 사랑해. 잘 있어. 보고 싶어. 어떤 3글자든 좋아요. 그 3글자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꽃다발이 될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